서버네임 항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버네임은 저희가 처음에 설치하자마자 테스트한다고 해서 설정했던 부분이죠. 원래는 여기 이제 도메인을 등록하는 건데, 뭐 IP 도메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IP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치 웹서버는요, 디렉토리 태그를 가지고 이제 그 특정 디렉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를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디렉토리 태그는 디렉토리 시작해서 슬러시 디렉토리를 끝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관련 디렉토리 이 부분에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얼러 오버라이드 논이라는 거 이제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전체 디렉토리에 대한 권한을 보면, 네, 그 얼러 오버라이드라는 게 그 뒤에 나오겠지만 유저 인증 파일을 사용하는 해서 이제 웹페이지를 인증할 수가 있는데, 얼러 오버라이드 논은 이제 그러한 유저 인증 파일 같은 걸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quire all deni라고 되어 있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루트 디렉 최상위 디렉토리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거부한다. 네, 전부 거부하는 그런 설정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아파치 웹서버에서는 기본 어떤 디렉토리를 웹페이지 디렉토리를 하겠다면 무조건 디렉토리 태그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또 제가 실습할 때 임의의 디렉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디렉토리 태그로 사용하는 거 방법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큐멘트 루트죠. 요거는 아시죠? 웹페이지 다큐멘트 루트도 역시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 아파치 웹서버를 띄울 때 살펴봤죠. 이거는 웹문서가 위치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R 로컬의 아파치의 이제 HTDOCS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디렉토리에다가 웹문서를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엑셀컴프에서는 특정 디렉토리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디렉토리 태그를 이렇게 선언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딱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죠. 지금 다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하려면 이거 한 번에 보이는 게 좋은데, 잠시만요. 너무 많네. 자, 그러면 굉장히 죄송한데 좀 지우겠습니다. 그냥. 그럼 이게 사실 이게 다 설명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두 개. 사실 실제적으로 설정한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라인이 좀 틀어질 것 같긴 한데, 네, 나중에 제가 또 많이 지웠기 때문에 라인이 틀어질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옵션이라고 되어 있고 인덱스랑 팔로우 10링크란 설정이 되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 다음에 require all grant라고 되어 있죠. 이제 디렉토리 어떻게 쓰겠다 그러면 일단 요거 항목을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뭐 권한을 허용하겠다, 접근 권한을 이제 허용하겠다 라는 뜻이고요. 만약 거부하겠다 그러면 위처럼 뭐 denied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 인덱스랑 이제 팔로우 10링크라는 거죠. 요거는 이거를 어떻게 지금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지웠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교재에 보시면요. 네,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죠. 팔로우 10 인덱스는 뭐 똑같이 되어 있죠. 이 옵션스 항목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있습니다. 노는 이제 어떠한 옵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옵션스 논입니다. 그 다음에 all은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 쓴다는 거고요. 뭐 SSI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EXCGI 같은 거 허용한다든지 뭐 멀티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허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네. 일단 기본값이 인덱시스랑 이제 팔로우 싶는 그런 거죠. 요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그럼 자, 일단 그 인덱시스라는 거죠. 인덱시스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거 이 부분 이해에 대해서 디렉토리 인덱스의 인덱스 HTML, 이거는 첫 페이지를 인덱스 HTML로 지정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보세요. 자, 근데 이 인덱시스는 뭐냐면 이 인덱스 파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저희가 인덱스 HTML 이 있기 때문에 요 뒤에 가볼게요. 웹페이지가 첫 페이지 인덱스 HTML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여기 가볼게요. cd usr 로컬의 아파치 htdocs입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럼 cat index html을 지난번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파치 웹서버를 띄웠습니다. 띄워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기 자신은 그냥 로컬호스트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로컬호스트라고 이렇게 그냥 하겠습니다. 뭐 IP나 이런 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만든 이렇게 웹페이지가 지금 요게 지금 노란색으로 나온 요 내용이죠. 똑같죠? 이렇게. 자, 그 인덱시스는 뭐냐면 인덱스에 해당하는 파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보시는데, 저 인덱시스는 네, 목록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보안상 최악입니다. 보안상 최악이에요. 저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덱시스를 한번 지워볼게요. 또 이따 입력하면 귀찮으니까 제가 복사해 놓을게요. YYP로. 뭐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를 인덱스를 지어보고 팔로우 10링크가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요. 네, 네. 요거 그냥 기본값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금 안 건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인덱스가 뭐냐면 그 디렉토리 인덱스에 지정된 항목에 대한 파일이 없을 때 목록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없애볼게요. 보세요. 여기 있죠? 자, 지금 이제 요 인덱스 HTML 있죠? MV로 제가요. 이거를 index. HTML 보통 tilde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index.html tilde 이렇게. 자, 이랬으면 index.html 없어진 겁니다. 저 이름을 제가 tilde로 해서 바꿔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 목록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목록으로. 그럼 이 안에 있는 디렉토리를 F5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파일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목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옵션입니다. 특히 이제 해커들이 웹페이지에다가 웹페이지 통해서 그 파일 같은 거 유출할 때 이게 인덱스 처리를 하거든요. 이게 다 다운돼요.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없애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값 중에 이 팔로우 심링 코드 상당히 최악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심볼 링크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심볼 링크는 단축 아이콘 같은 거거든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가 들어있는 파일들이 etc 밑에 패스워드거든요. 그걸 여기다 링크를 걸면 외부로 유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ln -s하고 etc 밑에 저기 심볼 링크를 거는 명령입니다. ln이라는 명령이 etc 밑에 그 패스워드를 여기다가 뭐 a.html 이런 식으로 걸어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F5 눌러보면 이렇게 h.html이 보이고 이걸 딱 클릭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이렇게 다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돼. 자, 그래서 그 이 두 개의 기본 설정이 상당히 문제가 보안상에 안 좋은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하나씩 없애보겠습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하나는 주석 처리해놓고 주석 처리해놓고 일단 팔로우 10링크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팔로우 10링크를 없애고요. 네, 저장하고요. 자, 귀찮으니까 여기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표 하시고 콜론 느낌표 하시고 US 로컬의 아파치 비넷 아파치 CTL 이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시작했거든요. 자, 팔로우 10링크가 없어졌잖아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 보세요. 다시 이제 뒤로 다시 로컬호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심볼 링크 관계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저 파일 지운 거 아니야? 있습니다. 여기 좀 ls-l라면 있어요. 지금 그 팔로우 링크를 지우려면 그 심볼 링크가 되어 있는 파일 자체가 목록에서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그러니까 없애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시스도 없애볼게요. 자, 인덱시스도 없애보면 보통 이제 없애면 논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논. 옵션스 논. 아이고. 논을 해보겠습니다. 옵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시 저장하고요. 콜론 더블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재시작 느낌표 US 로컬의 아파치의 비넷 아파치 GTL 리스타트입니다. 자, 재시작했죠. 자, 그럼 이제 index.html 파일이 없을 때 어떤 반응이나 보세요. F5 누르면 가려집니다. 포비드입니다. 접근 금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인덱시스는 반드시 없애야 돼요. 인덱시스랑 팔로우 링크는 하면 안 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네, 원래대로 이거 지우고요. 원래 이제 또 여러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줄만 맞추겠습니다. 리카이 올 그랜트 이제 권한을 준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느낌표 usr 로컬에 아파치의 비넷 아파치 ctl 리스타트가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제가 스펠링이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히스토리를 불러볼게요. 리스타트. 네. 다시 원래대로 이름 바꿔놓을게요. a.html을 지우고요. 뭐 링크를 필요 없으니까 env index.html을요. 필드를 index.html 이렇게 바꾸면 되죠. 컬리브에 쓰면 빠르게 되는데요. 일단 뭐 그런 기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F5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페이지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디렉트 인덱스 이거는 첫 페이지 지정하는 거죠. 보통 실무에서는 뭐 이거 이외에 뭐 index.html 이렇게 해주고요. index.htm. 예전에 막 드림보 같은 거는 첫 페이지가 index.html로 만들었거든요. 아니면 또 PHP를 쓰는 게 index.php 이런 거 좀 등록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제시작은 이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t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파일이죠. 이 파일스는 파일을 여기 보면 if 모듈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이제 모듈에 관련된 설정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스는 파일을 지정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ht로 시작하는 파일에 대해서 접근을 뭐 거부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이게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증 파일 만들 때 이 리눅스에서 웹페이지 인증 파일 만들 때 .htaccess라는 파일을 .htaccess라는 파일을 가지고 접근 제어하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이제 웹 클라이언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실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와 관련된 설정 나오죠. 에러 로그는 여기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에러 로그는 로그스 디렉토리 에러 로그. 뭐 에러가 발생한 적 있나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cd 점점 하고요. pw 여기죠. ls3 아까 로그스라는 디렉토리 있었죠. 여기까지 오시는 겁니다. usr 로컬 아파치의 로그스. 여기 로그가 두 개 있거든요. 그 다음에 HTMPID는 요거는 이제 그 캣 해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4676가 되어 있죠. PS, AUX, 파이프글의 HTTPD 하면 이 메인 루트 권한으로 돌아가는 메인 프로세스 기록 값이 47, 즉 PID가 기록되는 거예요. 프로세스 아이디. 그러니까 리눅스는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하면 다 번호로 관리가 되고요. 그 메인이 되는 프로세서의 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파일이 http.pid고요. 보통 이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이 파일은 사라집니다. 사라져. 만약에 이 파일이 안 사라지면 지우셔야 돼요. 약간 버그가 있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안 떠있는데 떠있다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파일 가지고 그 간혹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 http.pid는 이제 그 파일하고 이거랑 연관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로그 bw 여기죠 아시죠? 네. 자, 테일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테일하고 에러 로그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에 이제 발생된 어떤 에러인데 뭐 나파운드가 나온다.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디렉토리 인덱스에 지정한 index.html이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에러와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 기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로그는 테일 액세스 로그 보시면 이제 요 접속된 보통 이제 콜론 1이 로컬호스트예요. 네, 지금 그래서 기록이 안 남는 거고. 제가 윈도우에서 한번 호출해 볼까요? 윈도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윈도우에서 192.168점, 56.106번 호출해 볼게요. 여기 106번 맞죠? 잠시만요. 네, 106번이고 방화벽 풀어볼게요. IP tables -f. 자, F5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제 윈도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제 거 윈도우가 지금 우리가 그 버추얼 호스트 언리 어댑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접근을 했잖아요. 테일 이렇게 액세스 로그 하면 이제 이렇게 지금 윈도우가 기본 IP가 19.1.8.56.1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IP가 찍혀요. 액세스 로그. 그 로그는 이렇게. 로컬호스트는 콜론 1 찍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게 IP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찍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로그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 레벨 1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 로그 분석 책에 이제 그 앞부분에 로그 분석이 있거든요. 그 로그 분석에 보면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라고 부르거든요. 레벨, 로그에 보면 제일 낮은 게 디버그, 인포, 노티스, 워닝, 에러, 클릭, 알럿, 뭐 이머지 이렇게 되는데 워닝 수준 이상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워닝이 경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로그 레벨 1이라고 하면 워닝, 에러, 크릿, 알럿, 이머지 수준이 발생하면 네, 그거 관련된 상황이 되면 이제 에러 로그에 기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마 여기 이걸 보시는 것보다는 앞에 또 말씀드리지만 앞부분에 보안 영역에 보면 로그 분석이 있거든요. 거기랑 뭐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이 프라이어티 설명은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포맷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h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렇게 나오면 되고 로그 포맷 여기 보면 로고 포맷의 %h 요거는 컴바인이라는 설정 그 엘리아스 별칭이거든요. 지정한 거고요. 근데 로고 포맷 커먼은 이제 %h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그 뭐 문서에 보시면 어, 네 어더 항목 어더 항목 없었는데 뒤로 갔나 보네. 요거는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h는 호스트명, 그다음에 이건 리모트 로긴, 그다음에 뭐 사용자 인증하는 유저, 뭐 시간, 뭐 요청한 상태, 서버 상태, 또한 데이터 변수 헤더, 그다음 요거 한 URL 뭐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이걸 적절히 조합을 하시게 되면 네,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설정. 그래서 이거는 로고 분석 할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형식을 컴바인으로 지정한 거, 이런 형식을 커먼으로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이제 커스텀 일반적인 로그는 로그스 액세스 하는데 커먼 형태라는 거죠. 뭐 호스트명 기록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형태 리모트 로그인 이름 요 형태 중에 네. 그 커먼 형태대로 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액세스 로그 타입이 순서도 바꾸실 수 있어요. 네, 로그 분석은 네,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되는데 주성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커먼 타입으로 위에 별칭 지정한 커먼 타입 로그가 기록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아스 경로 이제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축할 수 있게 그와 연관된 설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CGI, 스크립트 엘리아스라고 CGI 빈 디렉토리, CGI라는 디렉토리는 US 로컬 아파치 CGI 경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CGI 경로는 이렇게 US 로컬 아파치 CGI 경로로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CGI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 아까 말씀드린 CGI 디렉토리를 쓰게 되면 반드시 디렉토리 태그로 선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 모듈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다음 마임 타입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마임 타입은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파일 형식들이 파일 이름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정보가 마임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가볼게요. cd 네, .conf 한다기 위해 컴프 여기입니다. US 로컬 아파치 컴프에 보면 여기에 이제 마임 타입스라 있다는 거죠. 뭐 cat 해보겠습니다. cat 마임 타입스 이렇게 보시면 네. 자, 그럼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AV는요 비디오 타입 형식이라는 거죠. 비디오 타입 형식이고 MS 비디오라는 이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파일 타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파일 마임 타입, JPG는 뭐 이런 형식이고 이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마임 타입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브라우저 접속했을 때 그 파일을 이제 해석해서 뭐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이 재생된다든지 하게끔 할 때 해석할 때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네, 마임 타입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PHP 할 때 에드 타입으로 지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야 아파치 웹서버에서 그 파일 타입 형식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는 에드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뭐 압축 파일이나 이런 것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뭐 CGI 핸들링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마인 매직 파일은 매직 세이브. 그 다음에 이거 에러 다큐멘트 처리죠. 요거. 이거는 웹페이지 조금 운영한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에러 처리를 하는 방법.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에러 다큐멘트 처리하는 거는 네, 조금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설정들. 밑에 보면 이제 인클루드 보이시죠? 네, 유저 홈 디렉토리하고 이게 다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들 홈페이지를 사용자 홈페이지를 보이게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주석지를 없애고 재시작하고 실제적인 설정은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따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클루드 시키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SSL 관련된 뭐 빌트인들이 있다. 이렇게 상정되어 있죠. 예, 그럼 뭐 기본 디렉토리에 대한 분석은 뭐 다 끝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렇게 마인 타입된 설명 쭉 제가 디렉토리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러 다큐멘트 처리 이건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pm 이렇게 주석 처리를 제공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용자 개인 홈페이지 유저 dir 하는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포세인 사용자가요. 사용자는 다 있으시죠? 저도 이제 포세인 사용자. 이제 포세인 사용자 호출 한번 해보죠. 포세인 사용자. 자, 자기 계정들은 다 있으시죠? su- 포세인 자기 계정을 바꾸세요. wds. 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거하셔도 상관없죠. 자, 이제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다시 웹페이지 웹서버에 동작 중이죠. 그 유저 dir 다시 요거 보겠습니다. 유저 dir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자, 포세인 사용자가 이제 자기도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운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디렉토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홈페이지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이제 h.conf에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여기까지 오세요. 다시 usr 로컬에 아파치 conf 오셨죠? 자, vi로 자, ls 하면 이제 일단 메인이 되는 컴필레이션 파일은 뭐다? httpd.conf입니다. vi httpd.conf 여시고요. 자, 맨 끝으로 가세요. $사인 붙여서 퍼센트 붙여서 열었을 수도 되는데. 자, 그러면 맨 끝으로 이렇게 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유저 홈 디렉토리라는 항목 보이시죠? 유저 홈 디렉토리를 열으셔야 돼요. 열면 저 파일에 대한 이 파일을 이제 추가적으로 불러드리겠다라는 그런 설정이 저장하고 빠져나오시고, 물론 이제 앞에 위에 모듈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빠져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자산 설정 어디서 한다? cd extra 이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여기에 http-user.dir.conf 보이시죠? vi 엽니다. 이렇게 여시면 user.dir.conf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별로 건들 건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저 dir하고 public under html이라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그 사용자의 홈페이지, 그 사용자들도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어느 디렉토리에 넣는지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디렉토리 알려주는 디렉토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public under html에다가 넣으라는 겁니다. public under html. 그러니까 포세인한테 너 나중에 public under html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첫 페이지는 뭘로 하냐면 index.html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만 설정을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치 웹서버는 디렉토리 보통 홈 밑에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잖아요. public undertable이 뭐 기본 이런 설정들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밑에 값은 뭐 기본 값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그 설정되는 디렉토리 있죠. 설치되는 디렉토리는 public under html로 알려주면 되고요. 그러면 접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접근은 틸드로 접근합니다. 틸드 유저로 접근하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가 웹서버가 만약에 linux.co.kr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틸드를 붙여서 이렇게 포세인 이렇게 하면 그 사용자의 홈페이지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일단 디렉토리를 뭐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디렉토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다 public under html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힘들거든요. 언더바 막 설명하기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운영할 때는 그냥 더블로 바꿨어요. 더블. 디렉토리 더블 만드세요라고. 그러면 그냥 여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밑에도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 디렉토리가 사용되면 무조건 그 디렉토리 사용된 디렉토리는 등록한 이 디렉토리 태그로 선언하도록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영상을 이제 멈추시고
지금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본인이 제가 설명을 이해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개인 사용자 홈디렉토리 가서 그 사용자 권한으로 public underbar HTML로 디렉토리 만드시고요. 물론 이제 제시작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제시작.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가 index.html 만들어서 이렇게 URL 치시고 도메인 치시고 tilde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파트 제시작하시는 거 거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시 그 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